만약에 반값 중개 플랫폼이 부동산 중개 시장을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뭐 중개사 입장입니다. 중개사 입장. 자, 첫 번째는 전쟁터가 좁아진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기존 시장이 플랫폼에 모두 흡수되고 나면 배달앱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좁디 좁은 스마트폰 속이 새로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틀에 갇히지 않고 넓은 필드에서 다양한 전쟁터,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도 하고 그랬던 전쟁터에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전쟁을 치룰 때는 사실상 모든 전략을 활용해 가지고 열심히 중계를 하면 오히려 후발주자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후발주자들도 충분히 1등을 노릴 수가 있고 만약에 플랫폼이 흡수돼 가지고 여기서 쓸 수 있는 전략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가격 낮추기, 그 다음에 광고비 투입하기, 또 뭐가 있습니까? 서비스 많이 주기. 요 세 가지 말고는 없어요. 모든 중개사들이 이 세 가지로 경쟁을 해야 돼요. 쓸 수 있는 전략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안에서 경쟁은요, 정해진 방식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광고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시장이 너무 투명해진다는 겁니다. 앞에서 전쟁터가 작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시장 전체가 한눈에 잘 보이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즉 시장이 투명해진다는 걸 뜻해요. 그렇다면 사업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더 이상은 상수를 쓰기가 어려워진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격과 상품 그 자체만 내세운 경쟁이 주가 되고 만약에 이 두 개가 똑같다면 누가 서비스를 많이 주느냐? 서비스를 내세우는 방법 외에는 다른 어필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판매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소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무늬만 중개업이고 사실상 우리가 판매업, 소기업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블로그에는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만 가진 정말 핵심적인 업무가 바로 중개다. 초고난도 업무다. 유니크한 핵심 가치가 차츰 깎여 나가는 겁니다. 핵심적인 업무의 퇴색은요. 우리가 단순 판매업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물건 몇 개 보여주고 도장 찍고 수수료 몇백에서 몇천 받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되면 누가 봐도 우리가 하는 일은 소개밖에 안 돼요. 누가 봐도 다른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수수료를 더 낮추겠다 해도. 세 번째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서비스 전쟁입니다. 서비스 전쟁. 미치겠어요 저는. 여러분 배달앱 거의 뭐 일상이 됐죠. 그 앱에서 인기 있는 곳이 어떤 업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족발을 주문하면 서비스로 쟁반국수를 줬었거든요. 배달앱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는 한 업체가 쟁반국수를 더해가지고 추가로 날치알 주먹밥을 주더라고요. 이게 다른 업체들한테도 소문나면서 주먹밥 서비스가 족발집들 사이에서 당연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한 업체가 슬쩍 콜라를 대짜로 바꿔가지고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당연시 됐어요. 모든 업체가 콜라를 대짜로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족발집이 이 모든 서비스에 더해가지고 추가로 냉채 족발 반 소자, 이 소자의 반을 더 얹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배달앱에 흡수된 음식점들처럼 기본 수수료뿐만 아니라 너도 나도 깃발 꽂는다고 하거든요. 광고비 전쟁엔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서비스 퍼주기 전쟁으로 매출의 절반만 가져가게 되는 상황은 지금 모든 중개 플랫폼의 발전 구조상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앞에 족발집 이야기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서비스 얹어주기 전쟁의 그 속도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중개업은 어떻겠습니까? 중개업이 이런 플랫폼에 흡수되고 나면 아니 안 그래도 플랫폼에 기숙돼가지고 남들의 반의 반만 받던 수수료였어요. 근데 플랫폼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모두가 반의 반만이라도 가져가기 위해서 뒤통수 치고 손님 빼앗는데 혈안이 되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지는
무료 노동입니다. 음식점의 경우는 주문 한 개 들어오면 거의 무조건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선결제 방식이거든요. 근데 중개는 10개의 주문이 들어오고 또 10번을 안내했다고 쳐볼게요. 중개 서비스 자체가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원천 무료지 않습니까? 매출이 전혀 발생을 안 해요. 우리 말고 세무, 회계, 등기, 또 그 법률 상담. 다른 직업들은요, 뭔가 대행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메인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료랑 상담료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인식되는데 반해가지고 중개업은 계약서 작성하고 상담은 사실 부수적인 거고 매물 중개가 메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에는 거꾸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이라면 무료로 일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 실비 달라고 내 교통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직업하고 다르게 실비 청구를 하지 않는 그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실비도 청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진짜 문제는 부동산 플랫폼이 장악하고 나면 클로징에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화 받고 안내 실패하는 사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플랫폼의 경우는 사실상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세 군데 업체까지만 연락해 본다 치면 플랫폼 속에서는 손가락 터치 한 번 하면 수많은 중개업소가 별점 순으로 광고비 투입한 순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업체들을. 전화문의 한 개당 계약 성사율이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간보고 저기서 간보고 그런 게 한둘이 아닐 거예요. 중개업이 다른 일반 뭐 배달 음식점 이런 거랑 좀 많이 다른 게 있어요. 거래 주기가 길다는 겁니다. 음식은 오늘 시켜 먹고 별로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내일 다른 곳에서 배달시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한번 거래되면 몇 년은 지나야지 시장에 다시 나와요. 그 매물은. 가뜩이나 주택시장은 임대차 3법, 뭐 주택수 제한, 취득세 양도세 중과하고 있고 거래 주기까지 최근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 길어진 셈입니다. 근데 플랫폼이 만약에 정착되면 거래 주기는 2배나 길어졌는데 오히려 수수료는 반에 반만 받게 돼요. 이런 플랫폼 안에서는 손해는 중개사만 보는 겁니다.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 시스템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별점 시스템입니다. 리뷰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별점 시스템 하에서는 고객은 철저하게 우리보다 왕입니다. 등록된 모든 업체가 별점 하나 때문에 시작부터 완전한 의뢰 자세로 중개를 한다는 점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을로 시작하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한테 불리한 환경인지 알 겁니다. 변칙 중개는 꿈도 꿀 수 없어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중개사 덕분에 중개사가 클로징을 잘 해줘가지고 아니 사자마자 1억이 올랐어요. 한 달 만에. 근데 후기에 그 중개사분이 뭐 갑자기 그런 요구를 해가지고 기분이 나빴어요. 한 명 나타나는 그 순간 플랫폼에 의해서 밴당합니다. 차단당하고 이용 정지당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거래 주기가 긴 중개업 특성상 다음 후기가 생성되기까지는 그 피해가 계속되는 겁니다. 실제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악성 후기가 하나 올라오면 한동안 단골들이 주문해주고 또 새로운 리뷰가 생기기 전에는 주문이 확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음식점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장에 윈윈 하는 거는 정말 드물어요. 계약 한 개가 완성되면 우리의 고객은 기본 2명, 매매라면 2명이고 임대차는 보통 3명이지 않습니까? 중개사도 좋고 매도인도 좋고 매수인도 좋은 그런 계약은 현실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계약한 후에 작게는 뭐 몇천에서 몇 억이 오르는 일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매수인이 별 5개로 만족한 거래다. 그러면 매도인은 어떨까요? 매수인이 몇 억을 벌었어요. 사자마자. 매도인은요. 그 모든 탓을 중개인한테 돌릴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아무 이유 없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별점 1개 주고 악성 리뷰 쓰고 그게 아닐 것 같습니까? 중개를 하다 보면 이 거래를 완성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꼴랑 몇 푼 양보한 거 가지고 마치 전 재산을 사기당한 것처럼 울분을 토해 가지고 오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는 이야기했어요. 고래가 등장하게 될 거라고. 이 반값 업체들 때문에. 이 고래가 등장하기도 전에
플랫폼 안에서는 정말 소극적으로 진짜 단순 중개만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중개 수수료 협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플랫폼 안에서는 소개밖에 할 게 없어요. 깎아달라는데, 아니 소개만 했는데 깎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이제는 딱히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소장님 수수료가 마음에 들어야 리뷰가 예쁘게 써지죠. 안 그렇습니까? 이 별점테러 당할까봐 반협박을 매 계약마다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수수료가 고정이든 협의든 무슨 상관입니까? 플랫폼에 종속된 상황 속에서는 무조건 지속적으로 아래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 음식은요, 음식점마다 맛이 다 달라요. 근데 소비자들 눈에 플랫폼에 종속된 우리 중개사들은 그저 물건이나 몇 개 소개해주고 도장이나 찍어주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지금 주택시장은 그런 인식이 완전히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플랫폼에 완전히 흡수되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중개가 아닌 소개만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 수수료는 추가로 인하될 수밖에 없어요. 올해 2월 달쯤에 업로드했던 그 수수료 개편안 초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고정 수수료로 맞추면 모든 중개인이 편하게 뭐 수수료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오해라고 너무 순진한 발상입니다.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중개를 하면 이런 해피엔딩을 생각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떤 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고정된 가격 이하로는 절대로 내릴 수 없도록 절대로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강제하고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매기는 그런 법조항이 신설된다 그러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고정요율제로 가도 10중 8구는 이런 반값을 내세운 업체들은요 거기서 추가 할인을 시도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갑자기 반값을 내세우던 업체들이 수수료 조정되고 나서 반의 반으로 할 거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한 업체가 발표하니까 또 다른 업체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수수료를 내리지 못하게 뭐 벌과금으로 강제하고 하는 이런 법안은 여야 모두한테 양측에서 추구하는 그 이념으로 따져도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지금 단통법하고 도서정까지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절대 다수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우리 대표하는 집단이 협상안이랍시고 계속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수수료 인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기업에도 페이백 문화가 자리 잡힙니다. 여러 플랫폼에서는 이미 이런 게 벌어지고 있어요. 카드, 보험, 휴대폰, 정수기. 우리 중개만 좀 이런 게 없을 뿐이지 이미 페이백이 일반화된 업계가 굉장히 많아요. 이 페이백이라는 게 영업사원이 자기가 받는 수당에서 일부 떼어주는 겁니다. 중개에서 여태까지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거는 기존 사람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지 플랫폼에 흡수되고 나면 핵심적인 업무가 단순화됩니다. 그러면 기득권이 사라져요. 페이백이 일반화되기 굉장히 쉽다는 소리입니다. 좋은 평점을 약속받는 대신에 이 중개업소 자체에서 추가로 인하해 드릴게요. 리뷰 좀 잘 써주세요. 이거 거부할 사람 없어요. 10중 8구 이런 업체들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일반화가 되고 소비자들도 영악해져가지고 우리가 수수료 100만 원을 요구하면 B 업체에다가 또 전화해가지고 90으로 맞추고 또 다시 C 업체한테 전화해가지고 80으로 추가 협상하고 이런 황당한 일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기 쉽습니다. 아예 수수료부터 협의하고 중개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사 서비스 중개 플랫폼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앱에 매매 계약서 사진만 하나 딱 찍어서 올리면 법무사들이 서로 낮은 가격에 등기를 해주겠다면서 이 다수의 사무소에서 경적서를 제시를 합니다. 소비자는요, 그 중에 가장 낮은 그 견적서 딱 하나만 선택하면 될 뿐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법무사를 뭐 단순히 등기 처리해주는 사람으로 인지하는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플랫폼에 완전히 흡수된 중개사는요, 그냥 물건 몇 개 보여주고서 도장 찍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별 다를 게 없는 동일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가격이 하방으로 수렴하는 게 너무 당연한 흐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 되면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이런 데서는 뭐 너도 나도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중개 수수료 반의 반값으로
후려친 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퍼뜨릴 거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왜냐면 돈 벌기 쉽거든요. 그런 거 하면. 제가 블로그에 대다수 중개사가 자기 스스로를 물건 소개해주는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소비자들은요, 우리를 단순히 물건 보여주고 도장 찍어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특히 주택 쪽은 그게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 법무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등기 업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플랫폼이 흡수된 이후로는 그 위상이 상당히 떨어지고 전망이 어둡다고 느껴지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제는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금 쇼핑 앱을 보면요. 언젠가부터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기능을 너도 나도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 앱들이. 바로 한 달 후 사용 후기입니다. 이걸 적을 수 있게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플랫폼을 보니까 그런 기능 없네. 괜찮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안심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쇼핑 앱에 판매되는 거는요. 상품 자체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딜이 끝나고 나면 그 상품의 평점이 낮아도 소비자들은 그저 이 상품이 안 좋아서 평점이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체 자체를 기억하지 않는 게 보통이에요. 즉 상품이 주인공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서비스 중개 플랫폼에 종속된 중개업은 사무소 자체의 평점이 전면에 내걸리는 구조입니다. 이것 때문에 흡수된 후에도 언젠가는 무한 책임 중개 돌입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법에 정해진 것 이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배달 음식점은 그나마 뭐 서비스 하나 얹어주고 배달 보내고 나면 그걸로 거래가 완료되는 거예요. 중개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중개 시장이 플랫폼에 흡수되고 나면 계약이 완료된 후에도 혹시 별점 하나 덜 받을까봐, 별점 테러 당할까봐 온갖 서비스 허드렛 일, 뭐 청소해주고 전구 갈아주고 이런 걸 퍼부어야 돼요. 들이부어야 됩니다, 서비스를. 지금 어떻습니까? 현업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별일 없이 잘 처리한 계약이라도 나중에 사소한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책임이 아닌 문제까지 일단 중개사부터 먼저 걸고 넘어지고 AS를 해주기 바라는 게 우리 소비자들이에요. 법적으로 중개사는 계약이 완성된 후에는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사고 외에 당사자들끼리 이행해야 되는 그걸 채권이라 하거든요. 채권 불이행, 뭐 책임 회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질 의무가 없어요. 우리가 중재해줄 이유도 없다고요. 근데 종속된 이후부터는 계약자의 요구를 거절한다. 별점 테러가 기다립니다. 너도 나도 별점 테러로부터 플랫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그 범위까지 훨씬 벗어나서 AS 서비스까지 경쟁하더라고. 서로 미쳐가는 거예요. 그냥 서비스도 아니고 사후 서비스까지. 이거는 진짜 미치는 겁니다. 완벽한 플랫폼 노동자가 되는 그 순간입니다. 이게 전문직이라 할 수 있어요. 배달앱의 경우는 최근에 배달 속도에 따라 가지고 노출되는 순위를 나열하겠다. 배달 기사들까지 곤욕입니다. 배달비도 슬슬 오를 기미를 또 보이고 있어요. 아니 제주문율을 기준으로 하면 될 거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 정말 맛있는 1등에게만 주문이 몰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이 실질적인 광고비를 쓰지 않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플랫폼 자체의 매출이 줄어든다고요. 어떻게든 다양한 기준으로 우회해가지고 그 속에 흡수된 그 플랫폼 노동자들 그 모두가 광고비를 쓰게끔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플랫폼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플랫폼 간의 무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지금도 그렇거든요. 한 업체가 반에 반으로 하겠다 하니까 또 다른 업체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나도 반 하겠다, 나도 반반 하겠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의 중개시장이 만약에 플랫폼에 완전히 흡수돼가지고 사라지고 나면 지금처럼 중개업소 사이에서만 이렇게 경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2, 제3 이런 중개 플랫폼들이 뛰어들고 서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출혈 경쟁을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뭐 이미 몇 개의 주자들이 경쟁을 시작했지만 뭐 아직은 겨우 싹만 틔운 게 전부고 대부분은 싹도 틔우지 못한 상태예요. 뭐 이제 뭐 서로 이름을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그 플랫폼이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더 심해져요. 플랫폼 노동자들끼리의 경쟁으로 서비스 출혈 경쟁이 생긴다면 플랫폼들 간에 생기는 시장 점유율 이게 쟁탈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업계 전체가 휘청입니다. 이 플랫폼들이 소속된 중개업소들의 제품, 서비스의 질 이런 걸 올리려고 채찍질을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뭐 수수료만 적게 받기로 약속해주면 큰 이익을 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플랫폼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걔네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쥐어짜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을. 초기에는 휘두르지 않았던 그 채찍질을 이 채찍질들이 다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것들이죠. 이 채찍질이 하나둘 느는 거는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은 소비자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가 갑입니다. 갑.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는 안 한다. 이렇게 거절하면 되는 건데, 실제로 한 업체가 법정 한도가 그렇게 낮아진다면 우리는 더 깎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A 업체가 그렇게 말하니까 뭐 예상대로 B 업체, C 업체가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서로 반의 반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로 인한 손해는 중개사만 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중개사들의 이탈이 두렵지도 않은 건지 어떤 업체는 우리한테 받는 매물 광고비가 그 업체 매출의 사실상 전부나 마찬가지인데도 공동중개 수수료에 눈이 쳐멀어가지고 중개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렇게 상도일을 져버려도 지금 입점한 중개사들이 자기네 플랫폼에 매물 광고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탈퇴하지 않을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럴까 싶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플랫폼이 성장하고 나면 이윤을 우리랑 나누게 될 거다. 중개 수수료가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개업뿐만이 아니고 각 분야에서 플랫폼과 또 기존 시장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대세고 정의라서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순순히 플랫폼의 성장에 협조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한 후에는 협력된 중개업자들한테 그동안 출혈 경쟁하면서 애썼으니까 이익을 나누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역대 플랫폼 기업 중에 성장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입점한 그 사업자들과 이윤을 나눈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다른 플랫폼하고 경쟁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소속된 사람들을 더욱더 쥐어짤 뿐입니다. 나중에 플랫폼이 커지면 중개수수료 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일반적인 플랫폼에서는 종종 뭐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해하기가 쉬운데 부동산 중개 플랫폼은 달라요.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법적으로 우리는 상한율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있고 또 플랫폼들끼리의 경쟁 구도 속에서 그 속에서 중개 수수료를 올린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물론 뭐 이론적으로는 경쟁사를 물리치고 완전히 독점한 후에는 상품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 배달앱의 경우는요, 오히려 각종 경쟁 요소를 추가하게 되면서 더욱더 옥죄일 뿐이었어요. 그 전에 지금 쇼핑앱들이 쇼핑몰 사이트 시절부터 10년 이상, 15년 이상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왔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장기간 경쟁 구도 속에 절반 아니면 이 반의 반만 받아야 되는 중개사들만 완전히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서비스 중개 플랫폼들의 주요 특징입니다. 플랫폼이 성장했다? 그러면 기존 시장은 죽었다는 거예요. 시장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서로의 점유율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이 성장했다 그러면 그만큼 기존 시장이 축소됐다는 걸 뜻하고 플랫폼이 완전하게 성장했다. 그 말은 기존에 있던 즉 지금의 중개시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걸 뜻하는 거거든요. 돌아갈 곳이 없는 노예들이란 소리입니다. 점유율 쟁탈전이 끝난다. 그러면 굳이 이윤을 나눌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국가 간 전쟁을 떠올려보세요. 오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더 이상 싸울 적이 없어도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 병사들한테 계속해서 독려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플랫폼에 소속된 사람들은요, 승리를 이끈 병사가 아니라 패잔병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시장은 지금 시장이에요. 근데 거기 협조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러는 거는 돌아갈 곳을 잃은 패잔병들한테 극진한 대우를 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노예나 최하층민으로 뿌려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플랫폼들은 지독한 출혈 경쟁으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시장이 무너지고 나면 그동안의 출혈을 메우기 위해 가지고 수수료를 올려왔어요.
기존 시장이 무너졌는데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업체들은 이런 갑질을 하고 각종 비용 상승 압박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막 반발하시거든요. 기존 시장에서 뭐 홍보해보려고 애를 써 보세요. 근데 그때는 모든 소비자가 그 해당 플랫폼만 쓰는 게 당연시된 세상입니다. 마치 지금 배달 전문 업체가 배달 앱을 안 한다. 그거는요, 망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그렇게 된다고요. 소속된 사람들끼리 별점 경쟁, 서비스 경쟁, 가격 경쟁, 이런 거를 플랫폼은 계속 부추겨가지고 광고비 쓰게 만들고 혼자 아무런 리스크도 없이 점점 더 큰 돈을 벌어가는 그런 수순으로 끊임없이 쥐어짜왔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의 중개시장이 만약에 무너지고 돌아갈 곳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는 후회해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일반 중개업소들의 절반 아니면 반의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중개 수수료를 내세우고 있어요. 수수료를 바닥까지 낮춰가지고 손해보는 거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거기에 소속된 순진한 중개업소들입니다. 한두 달 정도 뭐 훈련 기간을 해가지고 교육비를 지급해 준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초보 중개사 입장에서는 한두 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훈련수당 몇백이 굉장히 커 보이겠지만 훈련수당이 지급되는 그 시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약정에 따라서 일정 기간까지는 다른 중개사들의 절반, 반의 반만 받고 중개를 하셔야 돼요. 그걸 위반하면 또 뭐 제재가 가해지겠죠. 당장에 계약에 목이 마르다고 해가지고 바닷물을 퍼먹고 있는 셈입니다. 왜 이런 데 협조하십니까? 조금만 참으면 꼭 비가 내려가지고 안정을 찾을 텐데 아무도 이용하지 않으면 스스로 없어지고 그 시장을 노리던 고래 한 마리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래마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진입을 망설일 텐데 하나둘 협조하기 시작하면서 그 플랫폼 성장에 기여하고 덩치가 커질수록 본인은 물론이고 집단 전체의 이 목이 졸리는 형국입니다. 마치 멋 모르고 순진한 사람들이 사기꾼, 정치인, 또 그 사이비 이런 거 옹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꾸 주변인들의 주의 경고를 무시하고 옹호해주고 당해주니까 활동할 여력이 줄지 않는 겁니다. 그 피해는요, 본인뿐만 아니고 다른 선량한 사람들이 다 감당하셔야 돼요. 나눠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역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그 플랫폼들이 항상 이슈만 타고 결과적으로 망했던 이유 중에는 중개사 입장에서 계약을 해도 별로 남는 게 없어가지고 금방 그만두는 걸 빼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통상 뭐 0.9%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용역 수수료를 받는 이 상가 중개 시장에서조차도 직원으로 일하면요, 수수료를 떼줘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계약 한두 개만 쳐가지고는 오래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그 비주거용 부동산 쪽에서 공동중개 자체를 안 하는 거는 내가 직원이다 그러면 공동중개에서는 내한테 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하물며 주택을 취급하면서 쥐꼬리만한 수수료 받으면서 플랫폼하고 수수료를 나눠가지고 생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요, 오산입니다. 오산. 머리로 계산을 좀 해보세요. 이런 플랫폼은 서비스를 제공할 플랫폼 노동자가 이용을 하지 않으면 자멸합니다. 근데 너도 나도 협력하기 시작하고 막 겁먹어가지고 협력하기 시작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협력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기존 사람들이 자꾸 이용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과거부터 반값 중개업체들이 다 이렇게 망했어요. 어떤 분이 블로그에다가 반값 업체가 범람하는데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공인중개사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질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일 겁니다. 외부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현업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플랫폼의 중개업 진출을 반대하고 또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협조할 생각도 애초에 전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그나마 인지도가 있는 그 반값 업체들 중에 한 곳이 중개사 1000명이나 가입했다, 그렇게 대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뜻 많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숫자만 무려 12만 명입니다. 12만 명. 12만 명 대 1000명입니다. 옛날부터 마치 이 중개시장을 잡아먹을 것처럼 등장했다가 조용히 찌그러져 가지고 사라진 업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경력 공인중개사라면 절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도에 의하면 한 유명 플랫폼의 경우는 협력 공인중개사가 그 플랫폼에 협력한 중개사 태반이 초보자에 불과하고 매물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그런 플랫폼에 많이 가입을 한다고 해도 아니 무슨 매물이 있어야지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매물이 굉장한 무기거든요, 중개업은. 다른 유명 업체는 매물을 많아 보이게 하려고 네이버 부동산에 올려진 매물 정보를 무단으로 긁어가지고 등록했다가 업체로부터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매물을 많아 보이게 하는 게 자기들 사업에 굉장한 무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매물이 부족한 게 이런 플랫폼들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렇게 무단으로 등록한 매물을 클릭을 하면 그 자기 플랫폼에 협력 중인 그 부동산에 연락이 되도록 조치를 해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집주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매물 광고를 하면 허위 매물로 치거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매물을 많아 보이게 하는 게 걔네들 목적이에요.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라면 협조를 하지 않는 게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매물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데 협조하는 게 자기 목에 칼을 겨누는 거랑 똑같다. 우리 전체 집단에 해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에요. 혹시나 초보 중개사분들은 꼭 무슨 망할 것처럼 생각하시거든요. 중개사업계가 금방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이런 플랫폼에 협조하는 사람들도 초보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함부로 협조를 하는 겁니다.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반대로 중개사들한테는 사실상 지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수의 업체만 협력사로 가입해가지고 활동할 때는 플랫폼 속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요. 만약에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쟁쟁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별 수 없이 플랫폼에 막 우르르 가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극히 적은 수수료를 감수하고서도 그동안 그나마 독식을 해온 그 조명을 이제는 다수하고 나눠야 됩니다. 플랫폼의 초기 성장에 협조한 중개사들도 선점했을 때 달콤함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소리예요.